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커디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렌즈를 또 리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거든요. 마포의 끝판왕 렌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될 줄 몰랐는데 요겁니다. 파나라이카 1025mm f1.7 렌즈입니다. 박스부터 엄청 크지 않나요? 마이크로 포 서드는 아시다시피 센서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마운트가 작다 보니 렌즈도 작은 게 좀 장점이거든요. 렌즈가 작으면 뭐가 좋냐,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기 좋고 야외에서 기동성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렌즈를 한꺼번에 가지고 다녀도 크게 무겁지 않게 잘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얘는 그거를 완전 상쇄시켜버리고 화질에 다 몰빵을 해버린 그런 렌즈입니다. 국내에서도 리뷰가 많이 없어가지고 뭐가 좋은지 해외 리뷰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결국엔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이게 스몰리그에 팔로우 포커스 링을 달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무가 달려있는데, 원래는 고무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확실히 크기가 너무 큽니다. 진짜 왜 자주 쓰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 포 서드 렌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13mm f2.5 렌즈입니다. 진짜 작지 않나요? 원래 이렇게 마이크로 포 서드가 이런 게 장점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렌즈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비교해 보십시오. 와, 근데 이게 단렌즈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 크기 차이, 무게도 상당합니다. 제가 정말 자주 쓰고 있는 1260mm 렌즈 보이시죠? 1260mm 렌즈도 있는데 이것도 얘에 비교하면은 크기가 완전 작아집니다. 쪼매내져요. 오픈하고 났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 정도로 크구나. 그래서 이 렌즈를 구매한 이유, 이 렌즈의 장단점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한 대씩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사실 뭐 없습니다. 그냥 사고 싶었어요. 이제 후지필름에서 마이크로 포 서드로 오게 되면서 어떤 렌즈가 있는지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라인업들을 봤는데, 1025mm f1.7 렌즈 그리고 2550mm f1.7 렌즈, 라이카랑 협업한 이 두 가지의 줌 렌즈가 가장 갖고 싶더라고. 풀프레임 한산으로 치면 20mm부터 50mm까지의 화각을 커버하는 렌즈거든요. 정작 센서 크기는 이렇게 작아요. 마운트 쪽 부분은. 근데 이게 대구경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사고 싶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좀 때깔 좋은 영상들을 많이 찍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 1260 렌즈도 충분히 잘 나오고 충분히 멋집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사람 이런 과연 끝판왕 렌즈를 쓰게 되면은 화질이 정말 다를까, 정말 좋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매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멋있잖아요. 이 때깔, 클러치 MF 방식도 멋있고, 후드를 벗겨도 후드 벗기면 이런 느낌인데, 아, 멋있어요. 뭔가 이렇게 기계 조작하는 느낌도 들고, 이 조리개 부분도 이렇게 하면 이제 A 모드로 변환이 되죠. 이런 부분도 좋았었고요. 뭔가 이렇게 기계를 만진다는 그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구매를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이제 장점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화질 진짜 끝장납니다. 진짜로 너무 좋아요. 이게 광학은 물리라고 하잖아요. 크면 클수록 좋다고. 그거를 확실히 체험을 했었습니다. 찍다 보니까 플레어 억제 능력도 나쁘지 않고 화질이 일단 너무 좋아요. 최대 개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화질을 보여주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렌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풀프레임 한산 20mm부터 50mm까지 f1.7이라는 고정 조리개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이크로 포 서드는 아시다시피 센서 크기가 작아가지고 이 저조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풀프레임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센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조도에서도 조금만 더 밝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 개방 조리개가 좀 밝은 것들이 그나마 이거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풀프레임 한산 20mm부터 50mm까지 구간을 f1.7이라는 고정 조리개로 최대 개방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조도에서 조금 밝게 찍을 수 있었다. 그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인 렌즈였습니다. 장점 세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외형이라고 해야 되나? 찍고 있는 카메라가 GH7인데 이게 카메라가 굉장히 크거든요. 무겁고. 그리고 이 렌즈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은 약간 시네마 카메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도 뭔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비주얼이고, 그런 점도 장점이라면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저도 이게 상업 촬영을 하려고 구매를 했던 거라 어필하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치 방식의 MF, 이거 되게 멋있어요. 딱 뭔가 이렇게 버튼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걸로 딱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 방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서브 카메라로 그냥 막 찍고 다니는 그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GF1이거든요. 요거에다 한번 마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가 렌즈를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죠. 진짜 엄청납니다. 크기도 엄청나고, 이거면 뭐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못 찍을 거 없을 것 같은 느낌이죠. 비율은 별로 좋진 않네요. 재미용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카의 광학 설계를 이제 가지고 와서 협업한 그런 렌즈다 보니까 뭔가 라이카 렌즈를 쓴다라는 느낌도 들고 주미룩스라는 이름도 있기 때문에 입줄하게 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되는 그런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앞에 또 라이카라는 이름도 딱 큼지막하게 박혀 있고요. 장점 중에 방진 방적도 지원 당연히 됩니다. 이 실링 처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먼지가 많은 환경이나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상업 촬영 현장에 정말 많이 썼거든요. 한 달 이상 정도 이제 써보면서 느꼈었던 이제 또 단점도 분명히 있죠. 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무게입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거의 700g 가까이 되는 무게인데 이 후드까지 하게 되면 후드랑 또 뭐 앞에 또 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ND 필터를 또 앞에다 입히잖아요. 이 ND 필터까지 장착을 하고 뭐 하다 보면 거의 700g 가까운 무게를 자랑하는데 이 렌즈가 확실히 무겁긴 무겁습니다. 이 마포를 원래 쓰는 이유가 이 렌즈가 가볍고 작기 때문인 건데 렌즈가 이렇게 커져 버리다 보니까 이걸 마포를 써야 될 이유가 조금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를 가지고 뭔가 기동성 있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얘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딱 얘는 스튜디오에다 고정해두고 찍는 용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면 얘를 들고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어깨가 너무 아프거든요. 저를 찍고 있는 GH7이 또 800g 되는 무게고 700g이니까 두 개 합치면은 1.5kg 되는 무게를 항상 어깨에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무겁긴 무겁거든요. 제일 먼저 와닿은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피로도가 좀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야외 촬영하더라도 이거는 이게 차량에다가 보관하는 식으로 해서 돌아다니거나 삼각대에 올려놓고 항상 촬영을 하거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 부피입니다. 부피. 렌즈에서 부피 중요합니다. 이게 구경이 77 필터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앞에가 굉장히 커가지고 다닐 때 뭔가 툭툭툭 치게 되거든요. 그게 좀 이제 단점입니다. 1260mm는 62mm의 필터 구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여기 마운트 부분은 똑같은데 이 부피 차이에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큰 단점이었습니다. 자꾸 뭔가 다닐 때 툭툭 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이처럼 작은 부피였으면 좋았을 텐데 얘는 너무 큰 부피라서 아쉬웠다. 그리고 세 번째, 이너줌이 아닙니다. 이것도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818mm f2.8이라는 파나라이카 렌즈가 있는데 걔는 이너줌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4mm일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20mm 때 다시 튀어나오고 그리고 13mm 때 들어갔다가 다시 10mm 때 살짝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너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2550mm f1.7 렌즈는 이너줌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방진방적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더 좋기도 하고 무게 밸런스가 이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짐벌에다 올려놔서 촬영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렌즈인데 얘는 이너줌 방식이 아니다 보니 그런 단점이 또 있었다. 뭔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은근히 거슬려요. 매물이 너무 없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신품 가격으로는 지금 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중고 가격도 130에서 1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매물도 찾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겨우겨우 찾은 거라 그런 것도 이제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 그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보이는 이제 1260mm 같은 경우는 가장 기동성 좋고 좋은 렌즈인데 중고 가격으로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100만 원을 거의 더 얹어서 구매를 해야 되는 정도로 비싼 렌즈다. 이 비싼 가격도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렌즈였어요. 정말 쓰고 싶었던 렌즈였지만 찍다 보니까 정말 이 크기랑 무게 때문에 자주 가지고 다니지는 않게 된 이제 그런 단점들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렌즈가 저한테는 가장 많이 쓰는 렌즈입니다. 이 1260 렌즈 이 렌즈가 무게도 300g대고 풀프레임 화각으로 24mm부터 120mm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이 렌즈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렌즈는 진짜 이제 상업 촬영 1025mm는 이제 상업 촬영 위주의 많이 가지고 다니게 되는 렌즈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할 때는 이 렌즈를 가지고 가게 되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게 가장 비싼 렌즈다 보니까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근데 가장 비싸게 돈 주고 산 이 친구를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잘 안 쓰고 있는 제품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야외 촬영이 많고 야외 스냅을 많이 찍는데 근데 얘를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거웠다. 아쉬운 부분이었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구간 f1.7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마포 센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동성, 그리고 작은 부피, 가벼운 무게, 이런 점들을 가져갈 수 없는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 쓰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써보셨으면 좋긴 해요. 이게 전구 f1.7로 이게 커버할 수 있는 게 모든 단렌즈를 다 사가지고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딱 요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고 조이필름의 컨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마포 렌즈들 혹은 또 다양한 여러 제품들을 소개해보는 그런 콘텐츠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